안녕하십니까, 김중호입니다. 김중호 부동산 TV 제 352회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방송 주제는 부동산 고수의 투자 비법 소개. 좋아요, 구독, 알림을 눌러주시면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 신정보를 전해드립니다. 조선일보의 김송희 기자가 4월 1일 보도를 했습니다. 유가 하락에 네옴시티 등 사우디 대형 프로젝트 흔들. 초대형 신도시 프로젝트인 네옴시티를 비롯해 사우디의 다양한 경제개발 사업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다음, 이 데일리의 김정남 기자가 4월 1일 보도를 했습니다. 트럼프 반도체 보조금까지 손본다. 고심 커진 삼성 SK. 삼성은 미국 정부로부터 보조금 47억 4,500만 달러를 받기로 계약했고, SK는 4억 5,800만 달러를 받기로 계약을 했습니다. 재협상 예정입니다. 다음, 한국경제TV의 김현경 기자가 4월 1일 날 보도를 했습니다. 지금 막차 타야 한다. 강남 신고가 터졌다. 지난달 19일에서 23일 강남 3구와 용산구서 116건 매매가 이루어졌고, 강남 10건 중에서 4건이 신고가입니다. 삼성동, 대치동, 청담동 등 강남구 주요 지역이 장기간 토지거래 허가제로 묶여 있으면서 억제됐던 매수 수요가 단기간에 집중된 결과로 풀이가 됩니다. 다음, 데일리안의 백서원 기자가 3월 31일 보도를 했습니다. 포스코와 현대제처럼 미국 현지 생산체제 구축과 조직 정비를 통해 고율 관세를 뚫고 북미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승부수를 띄웠습니다. 현대제철은 미 루이지애나 주에 58억 달러 7조 8천억을 투자해 전기로 일관 제철소를 건설하고 연간 270만 톤 규모의 자동차 강판을 현지에서 직접 생산할 계획입니다. 다음, 나남뉴스의 최지원 기자가 2월 5일 보도를 했습니다. 쌓여만 가는 악성 미분양, 10년 5개월 만에 2만 가구대로 쑥. 국토교통부가 5일 발표한 2024년 12월 주택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은 7만 173가구로 집계됐습니다. 수도권 미분양은 16,997가구, 지방은 5만 3,176가구로 5% 증가했습니다. 전국 미분양 주택이 가장 많은 곳은 경기도고, 다음은 대구, 경북, 그 다음 경남, 그리고 부산이 뒤를 이었습니다. 다음, 파이낸셜 뉴스의 강중모 기자가 4월 2일 날 보도를 했습니다. 한국은 미용의 메카, 한국차전 외국인 환자 첫 100만 명 돌파.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환자가 지난해 117만 명을 기록해 23년 대비 2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하남 교산 신도시 분양가 평당
2,200만 원이었습니다. 잠실 아파트 한 채당 25억에서 30억 규모고, 그렇지만 향후 이 아파트들이 50억대는 되지를 않습니다. 우리 사업지인 봉천동 토지는 최소 3배에서 4배 상승하게 됩니다. 봉천동 물건지의 특징은 첫째, 빠르게 진행이 됩니다. 둘째, 수익성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셋째, 평당가가 1,400만 원으로 저렴합니다. 하남 교산 신도시 분양 A블럭 분양가가 평당 2,200만 원으로서 34평짜리는 약 7억 4천입니다. 인건비와 자재비가 많이 인상된 결과입니다. 교산 신도시가 가밀지구보다 더 좋습니다. 앞으로 15억대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분양가 대비 2배 값입니다. 다음, 광암지구 대토 보상이 이루어지는데요. 주거지의 경우는 60제곱미터 이상, 즉 18.1평 이상 대토가 되고, 공업지와 상업지는 150제곱미터, 즉 45.5평이 대토가 됩니다. 녹지는 200제곱미터, 즉 61평이 대토가 가능해집니다. 주차장 용지로 대토 보상이 됩니다. 제곱미터당 515만 원으로서 평당가는 1,700만 원 선이 되겠습니다. 150평으로 80평을 환지가 될 시 13억 6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건생도 가능하고 식당도 가능합니다. 용도 변경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일반 분양가의 60-70% 선밖에 되질 않습니다. 사례를 들자면 평촌역에 주차타워가 있겠는데요. 수영장 등 조성이 되어서 돈이 되었습니다. 건생으로 건축할 시 평생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관악 S밸리가 있습니다. 판교 테크노밸리와 낙성대 테크노밸리가 있고, 관악 S밸리가 있는데요. 서울대 입구역입니다. LG 사이언스 파크가 있죠. 그 중심이 바로 서울대 입구역이 되겠습니다. 2호선을 끼고 있으면 실패하지 않습니다. 역세권역 준주거지고 일반 상업지로 바뀌게 됩니다. 지구 단위로 개발할 시 종상향이 되어서 800%를 주게 됩니다. 대지값이 평당 6천만 원 수준입니다. 상업지에 있으면 평당 3억 정도가 됩니다. 준주거지가 상업지로 바뀌게 되면 용적률 400%가 800%로 종상향이 됩니다. 중랑역과 서울대 입구역은 역을 끼고 있습니다. 삼전동과 방이동 9호선 역세권들이 과거 빌라촌이 재개발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방송 주제인 부동산 고수의 투자 비법을 소개하겠습니다. 첫째, 오르는 땅은 이미 정해져 있다. 1. 대규모 신도시, 대규모 산업단지가 계획되어 있는 곳에 주로 투자를 해야 됩니다. 2번, 땅을 알면 토지 투자가 얼마나 큰 수익이 되는지, 이른바 돈이 되는지 상상 이상으로 수익을 만들어 내는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3번, 도시 성장과 개발되는 곳의 일정한 패턴만 알아낼 수 있다면 보물 지도를 가지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4번, 예를 들면 화성, 송상, 그린시티 주변 땅, 용인, 원산면, SK 하이닉스 주변 땅,
안성시 주변 그리고 평택시 주변 땅이 좋습니다. 광명시흥시 3기 신도시 주변 땅도 좋습니다. 둘째, 1997년, 98년 IMF 시기에 국내 부자들 중에 인생에 단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기회임을 직감하고 부동산을 매입한 투자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결국 남들이 무서워할 때 싼 부동산들을 사서 IMF 졸업 후에 경제가 회복된 후 비싸게 팔았습니다. 셋째, 토지 투자 비법. 1번, 호재가 풍부한 지역, 신도시, 개발지 주변, 산업단지 주변 땅이 개발되기 시작하는 초기에 쌀 때 매입을 해서 비싸게 판매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넷째, 부자들은 돈을 인격체처럼 대우를 합니다. 1번, 적은 돈도 아끼고 절약합니다. 2번, 주식 투자는 장기간 보유하거나 배당 수익과 시세 차익의 두 마리 토끼를 노립니다. 매달 일정 금액을 한 종목에 적금하듯이 보유량을 늘려 나갑니다. 3번, 코인같이 잘 모르는 투자는 하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투자는 믿지 않는 것입니다. 4번, 금이나 외화를 금고에 넣어 잠자게 하지 않습니다. 5번, 부동산 투자를 좋아하고 역동적인 투자를 좋아합니다. KB금융연구소의 2022년 한국부자보고서에 따르면 금융자산 10억 원 이상 부자들이 42만 명이고 이들의 포트폴리오 57%가 부동산이라고 합니다. 하나금융연구소에 따르면 10억 원 이상 금융자산가의 45%가 대출을 이용해서 상업용 부동산을 매입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섯째,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3고 시대, 요즘처럼 경기가 불안정한 몇 년이 10년 만에 찾아온 투자의 기회입니다. 오히려 좋은 기회인 것입니다. 높은 수익이 나는 노른자위 투자처를 찾아야 하겠습니다. 불황이 지나면 호황이 오게 됩니다. 부동산 경기도 회복될 것입니다. IMF도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도 2년 만에 끝났습니다. 시장과 추이를 살피다가 때가 되었다라고 판단되면 투자를 감행할 수 있는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부동산 고수의 투자 비법을 소개하겠습니다. 1번, 학구는 영원하다. 강남 대치동은 불패 지역입니다. 지금도 변함 없이 대치동 학원가는 인기를 구가하고 있습니다. 2번, 희소가치 있는 1.5룸 오피스텔은 나중에 가치가 높아질 것입니다. 3번, 15년 전에 수도권 빌라 투자를 고수는 권유했습니다. 4번, 정부의 속마음을 잘 읽습니다. 정부 정책을 잘 예측한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규제와 부양, 당근과 채찍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5번, 부동산으로 수익을 내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쾌적한 새 집에서 살고 싶어 합니다. 돈이 나를 위해 일하는 시스템을 만들려고 합니다. 돈이 나오는 시스템을 만들어 경제적 자유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7번째, 제2의 강남을 볼 수 있는 안목. 1번, 역세권인가? 2번, 학세권인가? 학교 인접지를 말합니다. 3번, 서세권인가? 스타벅스 인접지. 4번, 공세권인가? 공원 인근지.
5번 반세권인가 반도체 공장 인건지. 6번 엽세권인가 과천 광명과 같이 서울시 바로 옆에 있는 도시. 7번 숲세권인가 숲 옆에 있는 곳. 8번 강남구 인구가 50만 명이고 일자리는 70만 개 이상입니다. 유동 인구가 많으니까 카페와 음식점이 잘 되고 있습니다. 9번 스타벅스 매장이 23년 12월 기준 전 세계 70개국에 3만 6천 개의 매장이 있고 한국에는 1,820개의 매장이 있습니다. GTX 교통혁명이 앞으로 이루어집니다. 앞으로 10년 수도권은 서울 중심지로 30분 내에 도달할 수 있는 GTX 교통혁명이 휘몰아칠 것입니다. 8번째, 건물보다 토지가 더 높이 상승하는 이유. 1번, 주택가격이 평당 8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승할 때 토지는 평당 2660만원에서 4330만원으로 62.7%가 상승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주택가격보다 토지가격 상승률이 더 높은 이유는 용적률 차이 때문입니다. 9번째, 개발 예정지 주변의 땅 등 미래가치가 있는 땅을 투자하되 땅의 용도가 무엇이었는지 또 한 번쯤은 땅 아래에도 무엇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10번째, 길과 인구가 땅값을 좌우합니다. 길 따라 투자를 하라. 고속도로 나들목 무조건 오른다. 인구가 늘어나는 지역을 노리기 바랍니다. 4번, 시성격 지역을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5번, 손 안 탄 처녀 토지를 매입하라. 6번, 부동산 업소가 늘어나는 지역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11번째, 그래도 땅만한 것이 없다. 12번째, GTX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 GTX A 노선 파주 운정에서 화성 동탄까지. GTX B 인천 송도에서 춘천시까지. GTX C 노선 양주 덕적에서 수원역까지. GTX D 노선 김포 장기에서 장기와 인천공항에서 팔당과 여주시까지. 5번 GTX E 노선 인천공항에서 남양주 덕소까지. 6번 GTX F 노선 의정부에서 김포공항 수원 덕소까지. 수도권 교외 지역을 연결하는 순환 노선입니다. 이상으로 김종호 부동산 TV 제 352회 방송을 마칩니다. 김종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